눈을 깜빡일 틈조차 주지 않고 빠르게 변하는 IT 세상. 이 때문에 사람들은 점점 더 편리하고 즐거운 생활을 영위하게 되었는데요.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움직일 수 있는 세상. IT 기술은 경제, 문화, 의료, 교통, 교육 등 사회 전반의 모든 것을 책임질 만큼 4차 산업의 중심에 있습니다. 그 속에서 수많은 이공계 인재들은 능력을 인정받으며 더욱 새로운 기술의 발전을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IT 업계 인사 담당자들은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세계 최고 IT 전문 기업인 애플. 이 회사의 전 CEO 스티브 잡스는 소크라테스처럼 깊이 생각하는 습관과 사물에 대한 끊임없는 질문들, 즉 철학적인 사고가 혁신적인 상품을 위해 필요하다고 자주 언급했습니다. 그는 2010년 1월 아이패드를 선보이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페이스북 창시자 마크 저커버그 역시 하버드에서 공부한 심리학과 IT 기술을 접목해 세계 최고의 SNS를 탄생시켰습니다. 이는 인문학이 인간에 대한 이해와 본성을 충족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다시 말해 소비자가 아이폰과 페이스북에 열광하는 이유는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라 단순하고 재미있는 것을 원하는 인간 본연의 욕구를 충족시켜줬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세계 IT 업계에서 인문학에 집중하고 있는 요즘, 우리나라 대형 IT 업계에서도 인문학 인재들을 채용해 회사 발전의 밑거름으로 키워내고 있는 중입니다. 편리한 세상을 위한 IT 기술과 사람을 생각하는 인문학의 결합. 어떤 곳에서 그 능력이 빛을 발할 수 있을까요? 기술하고 기존에 있었던 제조, 기술과 기존에 있었던 유통, 인공지능과 기존에 있었던 의료 분야, 이런 것들이 계속 융합이 이루어지는 거죠. 인문학을 전공하고 당당하게 IT 업계에서 일하고 있는 융합형 인재.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이곳은 관심 기반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회사입니다. 관심 기반 소셜 네트워크란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처럼 전 세계 사람들이 모여드는 플랫폼이지만 사람 사이의 관계 중심이 아닌 관심사를 중심으로 하는 플랫폼 SNS 서비스입니다. 이분은 이 회사 마케팅팀에서 일하고 있는 김수련 씨입니다. SNS 플랫폼을 운영하는 IT 업계의 회사. 하지만 그녀의 전공은 불어불문학입니다. 인문학 출신의 그녀가 이곳에서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요? 제 이름은 김수련입니다. 지금 빙글이라는 관심사 SNS에서 마케팅 커뮤니티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아무래도 관심사 SNS다 보니까 유저들이 어떤 것에 대해서 이제 보고 싶어 할지 그런 콘텐츠 같은 거를 기획하기도 하고 이제 그런 거를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지 이제 피처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런 관심사들을 통해 가지고 유저들을 유입시키는 업무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디지털 마케팅 쪽을 해야겠다 생각을 한 건 아니었고요. 이제 사람들을 만나는 거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온라인을 통한 마케팅이 조금 유저들과 쌍방향적으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부분들이 있다고 보니 이제 그런 거에서 흥미를 느껴가지고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디지털 마케팅은 SNS로 대표되는 디지털 기반의 채널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알리고 판매하는 업무인데요. 웹상의 SNS를 통해 사람들의 관심사 등을 분석해 마케팅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사실 전통적인 마케팅? 보다는 사실 디지털 마케팅은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마케팅하는 것에 대해서 유저의 반응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고 또 그 성과에 대해서도 실시간으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약간 그런 피드백을 즉각적으로 알 수 있다는 것에서 큰 매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준비라고 한다고 뭔가 특별히 마케팅 책을 읽는다든가 사실 이런 것보다는
다른 채널,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에도 사실 다른 회사들에서도 많이 마케팅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보고 또 나라면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생각을 했고 또 이제 그런 마케팅 관련한 자료들은 온라인에 굉장히 넘쳐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 이제 뭐 케이스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좀 공부를 하려고 했습니다. IT 분야와 전혀 무관한 학과를 졸업했지만 하고 싶은 분야에 관심을 갖고 스스로 공부를 하며 도전한 결과 지금은 인정받는 디지털 마케터로 활동하고 있는 김수련 씨. 특히 저희 서비스가 약간 관심사로 사람들의 취향을 저격하겠다. 좀 이런 이제 모토로 관심사로 세상을 읽는 그런 이제 서비스를 만들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런지 다른 사람들이 사실 어떤 거에 관심이 있고 또 이제 그런 관심들을 어떻게 이끌어낼 수 있을지 하는 거에 대해서 고민을 하는데 조금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불리하다기보다 조금 어렵게 생각을 했었던 게 처음에는 이제 다른 사람들은 익숙하게 생각을 하는 그런 용어적인 거라든가 그런 부분을 조금 몰라서 헤맸던 것들이 있고 그리고 마케팅에서 또 특히나 결과 분석이라든가 이제 데이터를 다룰 수 있는 능력 같은 것이 중요한데 그런 부분들은 조금 따로 공부를 해야 하긴 했습니다. 앞으로 IT 분야에 도전하고 싶은 인문학 전공자들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디지털 마케팅에 대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사실 그런 자료라든가 케이스 같은 경우는 사실 온라인 같은 데서도 이미 많이 찾아볼 수 있고 사실 또 회사를 다니지 않더라도 사실 그런 마케팅 업무 같은 경우에는 경험을 해볼 수 있는 루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 그래서 관심만 있다면은 시도를 해볼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 있게 이제 자기가 공부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글 쓰는 것과 이제 좋은 글을 많이 읽고 사실 그런 감성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꼭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에 관심을 갖기 시작한 IT 업계. 인문학 전공자가 가진 강점을 살린다면 충분히 활약할 수 있는 분야가 바로 IT 분야입니다. 요즘 디지털 마케팅을 하면은 사실 인터넷상에 보여지는 내용이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젊은 층이나 아니면 어린 친구들한테 소구할 수 있는 컨텐츠나 광고들이 인기가 많은 편이에요. 이걸 표현하는 능력 자체에서 좀 더 재밌거나 재기발랄함이 있어야 되거든요. 사람들이 좋아하는 어떤 감정을 하나 잡아놓고 이 감정을 어떻게 더 재밌게 표현할 수 있을지, 그걸 어떻게 뽑아내면 될지 그런 거를 좀 생각하고 같이 많이 보고 공부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최근 많은 전문가들은 디지털 세대가 가져야 할 덕목 중 하나로 인문학적 소양을 더욱 강조하고 있고요. 기업들도 이런 인재들의 눈을 돌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다양한 IT 분야에서 인문학 전공자들이 자신의 강점을 살려 일하고 있기도 한데요. 앞서 살펴보신 디지털 마케터에 이어 웹 분야에선 인문학 전공자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함께 만나볼까요? 우리가 매일 만나는 또 다른 세상, 웹으로 불리는 가상의 공간입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통해 하루에도 수없이 반복하며 드나드는 웹사이트. 우리는 이곳에서 정보를 얻고 물건을 사고 팔며 개인적인 일상을 공유하기도 합니다. 전 세계 수억 개에 달하는 가상의 공간 웹사이트는 일반적으로 기획자가 사이트를 기획하고 디자이너가 사이트를 형상화하며 개발자가 사이트를 개발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들 중 웹사이트의 가장 중심이 되는 사람을 웹기획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웹기획자는 웹사이트를 만들 때 기획부터 업무의 진행, 마케팅을 총괄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건축 설계서와 같이 기초 기획부터 중간에 진행되는 설계부터 마무리까지 모든 것을 총괄하는 직업을 말합니다. 웹이 만들어지는 과정에서 웹기획자는 메뉴 구성, 메인 페이지 등을 통해 무언가를 강조하고 더불어 홈페이지에 담길 콘텐츠 분석과 제작을 통해 홈페이지 설계를 하는 것이죠.
고객사에서 원하는 내용이나 기능적인 부분을 최대한으로 수렴을 해서 저희가 거기에 맞게끔 가이드를 잡아드리고 있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요즘 트렌드와 사용자 환경을 제안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좀 더 편리하게 즐길 수 있는 웹사이트를 기획하는 일. 번뜩이는 아이디어와 창의성을 더욱 필요로 하는 분야입니다. 웹 기획자는 개발자처럼 모든 웹 프로그램을 자유자재로 사용해야 하는 분야는 아닙니다. 즉, IT 관련 전공자가 아니어도 충분히 도전할 수 있다는 얘기겠죠. 하지만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팀원들과 소통할 수 있기 때문에 간단한 기술들은 습득하고 진출하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지금 저희가 이제 기획자의 자질을 키울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한 협상에 관련된 제가 동영상 강의를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 보면서 제가 이제 고객들에게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고 어떻게 다가가야 될지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고객의 성향과 특징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새로운 것을 추구하거나 설득할 수 있는 의사소통 능력이 중요합니다. 이처럼 고객의 성향과 팀원의 의견을 잘 절충을 한다면 최고의 결과물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기술만큼 중요한 사람과의 소통. IT 분야의 일이지만 인문학적 소양의 자질 또한 중요한 분야가 바로 웹 분야의 일입니다. 데이터 마이닝 컨설팅 팀이라고 하는 팀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챗봇을 만들었을 때 사용자 측면에서 과연 이런 식의 대화를 나누는 것이 고객하고 적절한 대화의 패턴인가에 대해서 R&D도 하고요. 그 다음에 모델링도 하고 뭐 이런 역할을 합니다. 이런 거를 학습을 시키고 대화할 수 있도록 학습을 시키고 해야 되는 이슈가 생기면서 뭐 데이터 트레이너, 뭐 도메인 전문가, 뭐 이런 식으로 과거에는 없었던 영역에 그런 잡이 생겨요. 인문학은 기술하고 전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두 가지가 해석이 같이 묶여져서 보여질 때 가장 큰 효율을 낸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 거죠. 결국에는 인문학과 기술의 융합이라고 하는 거는 그런 기술적인 발전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인간의 삶에 직결하는 어떤 그 밸류가 나올 수 있느냐 없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술에 밸류를 주고 기술의 그 존재의 가치를 부여하고 하는 것들이 바로 인문학을 통해서 해석될 수 있다. 기술이 해석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으로 설명이 될 수가 있는 거겠죠. 인문학적 소양을 갖춘 인재, 국내외 IT 기업들의 인재상이